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한폭탄이 곧 터질 것 같은데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그리고 짐 로저스인데요. 이 중에서 짐 로저스는 지난 5월 14일 이렇게 말을 하였죠. 전 세계적으로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산 붕괴가 터지기 직전에는 늘 지금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한 시점이 바로 거품, 즉 버블이 붕괴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년부터 꾸준히 앞으로 자산시장에 심각한 약세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부채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엄청난 부채 증가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듯이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 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 및 국가나 개인들의 부채의 증가로 버블이 곧 터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현재 대한민국 실정을 한번 놓고 볼까요? 2021년 민간 부분의 비리인데요. 2020년 말에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민간 신용이죠. 가계, 기업, 부채, 잔액의 비율 보니까 무려 215.5%로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197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지 않나요? 2019년 말 대비해서 증가폭이요. 무려 18.4%로 역대 최대로 이 정도로 민간 부분의 빚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1년 가계 부채는요. 1726조 1천억 원으로 7.9%가 증가하였으며 기업 부채 또한 2153조 5천억 원으로 10.1%가 증가하였다는 겁니다. 이거 빚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좀 대출을 많이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투자의 개념으로 또 빚을 얻어서 비투나 연끌을 한 케이스도 있겠죠. 아무튼 경기 사정이든 아니면 투자의 목적이든 간에 그만큼 민간 부분, 개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빚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의 빚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국가의 빚은 965조 9천억 원으로요.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48.2%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처럼 돈을 많이 푸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푸다 보니까 그 시중은 유동성 장세 아닙니까? 풍부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 동안의 가격 그래프인데요. 최저 57달러에서 현재 70달러가 넘어왔다고 하네요. 많이 올랐죠. 석 달 사이에 이 정도로 올랐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1년 그래프인데요. 작년 6월 달에 톤당 5,646달러에서 현재는 1,724달러 한다는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심지어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요. 옥수수 그래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달 307에서 현재는 772로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다 올랐다는 얘기죠. 이러한데 주식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여러분 또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부동산 또한 서울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지방광역시가 됐든 중소도시가 됐든 웬만큼은 거의 다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원자재 시장이든 간에 무엇인가 꽉 이렇게 꽉 차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꽉 차올랐을까요? 그렇죠.
가하다, 많이 올랐다, 언젠가는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다 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터질 때 쿵 하고 터지더라도 나는 안 당할 거야. 맞아요. 터질 때 터지더라도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이야 뭐 매수세가 많이 꺾였지 않습니까? 다 매도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매물이 잠겼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서서히 시장의 분위기가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이의 제기하실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테이퍼링 준비 초기 단계 연말 연초에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미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준비 중에 있다. 이름은 연말에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양적 완화를 뭐 하겠다?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돈을 풀었다면 이제 돈은 뭐 한다?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요. 원자재 급등의 인플레 공포가 배가 되고 있다. 연준, 긴축, 압박감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 가해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를 무시 없는 상황에 도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시한폭탄에 깔고 앉았다라고 이렇게 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분위기가 이러하다는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산 거품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이제 금리 인상 등등 해가지고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2022년 올해 4월 14일 뭐 8,148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 24일 한 달 사이에 갑자기 3천만 원대로 이렇게 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4천만 원 미만대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처럼 비트코인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냐면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가 도래됐다는 거죠. 갑자기 8천만 원이 4천만 원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비트코인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냐라는 확률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라는 확률, 이제 확률 게임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또한 주식시장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전처럼 그런 급등세를 이제 기대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짐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심각한 약세장이, 심각한 하락장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짐 로저스는 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버블 붕괴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정으로 볼 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할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제.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